있었던 겁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넥타이 핀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한 자주색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의 눈이 며느리를 위해서 아래로 훑쳤습니다. 옷이 그게 뭐니? 시어머니가 서윤의 원피스 자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어요. 서윤이 입고 있는 건 베이지색 원피스였습니다. 남편의 취임식에 어울리도록 일주일 전부터 고민해서 고른 옷이었어요. 백화점 세일 기간에 30% 할인받아서 샀는데 그래도 서윤에게는 큰 지출이었거든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병원장 부인으로서 품이 있어 보이도록 신경 썼던 건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게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혀놔도 봄바탕이 천하니까 그 모양이지.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비수처럼 서윤의 가슴에 꽂혔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병원장 부인이래.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당하고 있네.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올 때마다 서윤의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10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출구가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참아야 해. 여기서 울면 안 돼. 서윤은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찾았습니다. 연회장 저쪽 축하객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 남편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남편은 옆에 서 있는 여자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모습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시스 드레스를 입은 여자였는데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올려 묶었고 손목에는 서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것 같은 다이아몬드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병원 재단 이사장, 미혼의 재벌가 딸 민서영이었습니다. 서윤은 지난달 남편이 가져온 병원 소식지에서 그 여자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국내 최대 의료재단 민세그룹 회장의 외동딸, 민서영 이사장 취임이라는 기사 제목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남편 옆에서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유난히 좁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여자의 허리 쪽에 살짝 올려져 있는 것도 보였어요. 저게 뭐야? 서윤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서윤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밤 11시까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손등에는 기름 튀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정우는 의대 본과 3학년이었어요. 둘은 식당 근처 고시원에서 만났습니다. 정우가 고시원 옆방에 살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옆방 한정우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하던 날 정우는 수줍게 웃었어요. 의대생인데 돈이 없어서 여기 살아요. 부끄럽네요. 그 웃음이 서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청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서윤은 그런 정우가 좋았어요. 저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서윤이 말했을 때 정우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힘 합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꼭 잘 살게 해줄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우의 의대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서유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얼마 필요해? 700만 원. 미안해. 내가 무슨 염치로 이런 부탁을. 정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유는 통장에 남은 전 재산 8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건넸어요.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 뒤로도 매달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오픈을 도왔어요. 점심시간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저녁에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에 3군데를 다니며 일하니까 잠은 4시간도 못 잤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정우가 의사 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정우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이 됐을 때 서유는 28이었어요.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허리에는 디스크가 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정우가 드디어 의사가 됐으니까. 서유나,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의사 못 됐을 거야. 정우가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약속해. 서윤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자 시어머니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며느리라는 거지? 시어머니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며? 네, 어머니.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어쩌겠어.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서윤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넌 이 집에 시집 온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알았어? 네, 어머니.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서윤을 괴롭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밥을 차려야 했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제대로 해. 밥을 다시 하면 또 불만이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되잖아. 요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시집 왔어? 낮에는 집안 청소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했습니다. 여기 먼지 있잖아. 청소 대충 하면 어떡해? 창문에 손자국 있어. 다시 닦아.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떤 반찬을 해도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멸치볶음이 너무 짜. 잡채에 기름이 많아. 나물이 질겅질겅해. 서유는 매일 밤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수세미를 쥐고 눈물을 훔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해. 정우를 위해서. 하지만 정작 남편은 아내의 눈물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원래 저러셔. 이해해줘. 남편은 늘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서윤아, 엄마한테 좀 더 잘해. 어머니잖아. 서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남편은 오히려 타박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다 가족인데. 가족.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남편은 몰랐어요. 서윤에게 가족은 평생 갖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서윤은 늘 가족을 꿈꿨습니다.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가족.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는 가족. 그래서 시집 왔을 때 기대했어요. 이제 나도 가족이 생겼구나. 하지만 이 집에서 서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일꾼이었어요.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 시중을 들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사람. 그게 이 집에서 서윤의 역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도 변해갔어요.
레지던트 때까지만 해도 가끔은 다정했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서윤은 모든 고생을 잊었어요. 하지만 전문의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원장이 되면서 남편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밤 10시, 11시, 자정. 병원 일이 바빠서 남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학회 준비해야 해. 논문 마감이야. 핑계는 항상 있었습니다. 서윤은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주말을 보냈어요. 명절에는 더 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 들어와 감시하듯 지켜보았습니다.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나물에 참기름 더 넣어. 갈비찜 간이 심심해. 온종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일하고 나면 서윤은 녹초가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어요.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서윤은 그게 서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밤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성공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병원장이 되면 그때는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남편이 드디어 병원장이 된 오늘, 서윤에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공개적인 모욕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서윤이 말을 꺼내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랬어. 변명 듣기 싫으니까. 가서 남편 옆에 서 있어. 사진이라도 찍히게.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남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연회장 바닥에 붉은 카펫이 마치 자신을 삼키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 앞에 다다랐을 때 서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반가움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짜증 섞인 표정이었어요. 왔어? 근데 지금 바빠서. 남편이 서윤을 흘깃 보더니 다시 이사장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투자건 말인데요.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0년을 함께한 남편이 취임식 당일에 아내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 핀을 건네려고 했는데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서윤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서윤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때 이사장이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이분이 사모님이세요? 이사장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저도 반가워요. 이사장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서윤의 가치를 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장님께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조를 잘하신다고. 이사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소박하시네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서윤의 가슴에 꽂혔어요. 서윤은 자신이 입고 있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사장의 검은색 명품 드레스와 비교하면 확실히 초라해 보였죠. 그래, 나는 소박한 사람이야. 재벌가 딸인 당신과는 다르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취임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남편은 침묵이 아니라 통화 중이었죠. 네, 이사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취임식이 빛났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아내에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다음 주 골프요? 당연히 가야죠. 제가 시간 맞출게요.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 둘, 셋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사장님 감사했습니다. 골프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박혔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자신에게 저렇게 상냥하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남편은 서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전방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연회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창피했거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주제를 알라고. 병원장 부인 된 거 감지덕지하라고. 그게 뭐가 심한 말이야?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생각해봐. 내가 뭘 가지고 이 집에 시집 왔어? 집안도 학벌도 돈도 없이 맨몸으로 왔잖아. 남편의 말이 비수가 되어 서윤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걸 좀 감사하게 생각해.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내가 10년 동안 뭘 했는데?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의대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식당에서 일한 것.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모든 생활비를 혼자 번 것. 시어머니 병원비, 명절 경조사비까지. 전부 서윤이 벌어서 된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서윤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오늘 고생 많았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피곤해서 들어갈게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는 서윤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을 쳐다보았어요. 야, 뭘 멍하니 서 있어? 저녁 준비 안 하고?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렸어요. 칼을 집어드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서윤은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0년이었는데 내 1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도마 위에 눈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두부를 써는 손이 계속 떨렸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멈추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검은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 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서윤의 머릿속에 낮에 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남편의 손이 이사장의 허리에 올려져 있던 그 모습.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던 그 장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꺼림칙하게 불안을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이틀 뒤 현실이 되어 서윤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이틀 뒤 저녁, 서윤은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어요. 다리미에서 뿌연 증기가 피어오르고 셔츠의 주름이 하나씩 펴질 때마다 서윤은 마음속의 주름도 함께 펴지기를 바랐습니다. 치익. 다리미가 천일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서윤은 혼자서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와이셔츠 1장, 2장, 3장. 남편의 옷을 다리면서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취임식 때 일은 잊자.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 수도 있잖아. 원래 시어머니들은 저러시는 거야. 다른 집도 다 그럴 거야. 남편도 바빠서 그런 거겠지. 병원장이 됐으니까 신경 쓸 게 많을 거야. 합리화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4번째 와이셔츠를 펼쳤을 때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서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윙.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눈이 가더군요. 서윤은 다리미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서영 이사장 오늘 호텔바에서 기다릴게요. 그 와인 마시러 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호텔바? 와인? 그리고 저 하트는 뭐야? 서윤의 손이 휴대폰 위에서 덜덜 떨렸어요. 메시지를 더 보고 싶었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화면에 뜬 저 한 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사장이 남편한테 와인 마시러 오라고? 호텔바에서? 하트까지 붙여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윤은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면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병원 일이 있어서. 서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저녁은요? 밖에서 먹을 거야.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평소보다 꼼꼼하게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각도를 확인하더군요. 그리고 서랍에서 향수를 꺼내 목과 손목에 뿌렸어요. 병원 일이라면서 왜 저렇게 차려입는 거지? 서윤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병원장이니까 외부 미팅도 있겠지. 또다시 합리화를 했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설마 바람을 피우겠어요.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늦을 테니까 먼저 자. 네. 서윤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정말 병원 일이야?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다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라는 대답이 돌아올까봐 무서웠거든요.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서윤은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번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설마, 설마, 설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다리미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그락. 찬장에서 된장통을 꺼내는데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더군요. 내가 왜 이러지?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된장을 풀었어요. 두부를 한 몫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썰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모양이 삐뚤빼뚤해졌어요. 호박을 넣고 양파를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에 가득 찼지만 서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까 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호텔바에서 기다릴게요. 그 와인 마시러 와요. 저 문장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 하트. 업무적인 관계라면 하트를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모티콘 붙이기도 하잖아.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래, 내가 이상한 거야. 자신을 탓하며 생각을 털어내려 했어요. 며느리, 밥 다 됐어?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차릴게요. 서윤은 대답하며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 앞에 밥그릇과 반찬을 놓고 찌개를 뚝배기에 덜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더니 반찬 하나를 집어 맛을 보았어요. 얼굴이 찌푸려지더군요. 멸치볶음이 왜 이렇게 짜? 요리도 제대로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찼어요.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실력을 늘려.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네, 더 노력할게요. 예전에는 이런 말에도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밥을 먹으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 바쁜 것 같던데 네가 좀 신경 써. 남편 건강 챙기는 게 아내돌이야. 네, 어머니. 근데 오늘도 늦는다며? 병원장 되니까 바쁘긴 바쁜가 보네.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래도 좋은 거야. 바쁘다는 건 잘 나간다는 거니까. 네가 고생해서 병원장 부인 됐으니 참아야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병원장 부인이 됐다고? 아니, 내가 고생해서 남편이 병원장이 된 거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민 이사장님이라는 분 있잖아. 서윤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뭐요, 어머니? 취임식 때 보니까 정말 세련되더라.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저런 분이 우리 아들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서윤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분이 아직 미혼이라며? 어쩜 저렇게 좋은 집안에서 아직까지 혼자일까?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났으면 딱인데. 그 말이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났으면 딱이라고? 나는 뭔데? 나는 남편의 아내잖아. 서윤은 밥을 먹는 척하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수세미로 그릇을 박박 문지르면서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오늘 밤 남편이 돌아오면 확인해야 해.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서윤은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살금살금 조심스러웠어요. 왜 저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거지?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욕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서윤은 어둠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고 바로 욕실로 가는 게 이상했어요. 왜 바로 씻으러 가는 거지? 뭘 지우려는 거야? 욕실 문이 닫히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소파에서 일어나 조용히 현관으로 갔어요. 남편이 벗어놓은 재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재킷 주머니를 뒤졌어요. 손가락 끝에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영수증이었어요. H호텔 스카이라운지 와인 2병 29만 8천원 오후 8시 47분. 서윤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진짜였구나. 영수증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H호텔 스카이라운지. 그곳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고급 호텔 바였습니다. 와인 2병에 30만 원 가까이. 혼자 마신 게 아니라는 건 뻔했어요. 이사장이랑 둘이서 와인을. 서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영수증이 구겨졌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그때 서윤은 한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재킷에서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였습니다. 서윤은 재킷을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취임식 날 이사장에게서 났던 그 향수 냄새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어요. 서윤은 황급히 일어나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넣고 소리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모른 척할까?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왜 재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 이사장이랑 호텔에서 뭐 했어? 수십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과는 뻔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할 것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을 할 것이고 서윤은 또다시 혼자 상처를 감당해야 할 테니까요.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본 걸까? 스스로를 의심해 보기도 했어요. 어쩌면 정말 업무적인 미팅일 수도 있잖아. 이사장이 투자자니까 접대할 수도 있고 향수 냄새는 그냥 근처에 앉아서 묻은 걸 수도 있어. 와인 2병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마셨을 수도 있지. 합리화를 해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니야, 넌 알고 있잖아. 그게 뭔지. 10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 서윤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갯잎에 스며들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집에서 서윤의 눈물을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 눈물도 마르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강서윤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명동 에로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이너스 신세계 그룹 비서실. 서윤은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신세계 그룹? 비서실? 회장님이 기다린다고? 이게 무슨... 처음에는 스팸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스팸 문자가 하도 정교해서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강서윤이라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서윤은 시집 오면서 남편 성을 따라 한서윤으로 살아왔거든요. 친정 성인 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호적상으로만 남아있는 이름이었어요. 고아원에서도 서윤이라고만 불렸고 성은 원장님이 지어준 거였거든요. 뭔가 이상해. 어떻게 내 원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서윤은 문자를 지우지 않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남편 문제로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사기일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끌렸어요.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보자. 가서 뭔지 확인하자. 서윤은 결심했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이대로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이상한 문자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의 시작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서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서윤은 정말로 에로텔 로비에 서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상상도 못한 인물이었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 전설적인 회장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1시 반, 서윤은 명동 에로텔 앞에 서 있었어요. 호텔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유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호텔 입구를 올려다보며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손에 쥔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받은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강서윤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명동 에로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이너스 신세계 그룹 비서실. 신세계 그룹 회장이 나를 왜 만나려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서윤은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재벌 회장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이곳까지 와버렸어요. 그냥 가볼까? 사귀면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서윤은 주눅이 들어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어제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네 주제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강서윤 님이시죠?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그룹 비서실장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윤은 영문도 모른 채 비서실장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넓은 거실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에 검은 정장을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뒤돌아선 모습만 봐도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어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윤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TV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신세계그룹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왔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서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틀림없구나. 눈매가 내 어머니를 꼭 닮았어.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어머니요? 그래, 내 친어머니 말이다. 회장이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서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알고 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진 것도 그 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알고 있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 돌아서서 서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게감 있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는 내 딸이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이 사람의 딸이라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라. 이야기가 길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40년 전 일이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여자를 사랑했어. 그 여자 이름은 이수진이었지. 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수진이는 내 대학 동창이었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똑똑하고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지.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내 부모님이 반대했지.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래 만났어. 그러다 수진이가 임신을 했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게 너였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에 사고가 났어. 병원에 불이 나서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화재 현장에서 너를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병원 측에서는 내가 죽었다고 했지.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살아있다는 걸 3년 전에 알게 됐어. 회장이 말했어요. 우연히 옛날 병원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실토를 했더군. 화재 당시 갓난아기 한 명을 고아원에 맡겼다고.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 DNA 샘플도 확보했지. 그리고 며칠 전 최종 결과가 나왔어.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여기 있다. DNA 검사 결과야. 너는 틀림없이 내 딸이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로 DNA 일치율 99.99%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재벌 회장의 딸이었던 거야?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 식당에서 일하며 고생했던 청춘,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바쳤던 10년.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이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서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옆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4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라도.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4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딸처럼 서럽게 울었어요.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그 말이 서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 그것만으로도 서윤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서윤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와 이사장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운명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에로텔에서 돌아온 서윤은 집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기가 두려웠거든요. 문을 열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고 남편의 무관심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지난 1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재벌 회장의 딸이래.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는 서류 봉투가 꿈만 같았습니다. 회장은 서윤에게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넌 내 딸이야.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하지만 서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있었고, 비록 자신을 무시하지만 그래도 가족인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있어요. 서윤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일주일이야. 그 안에 결정해라. 회장은 서윤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비서실장이 다 처리해 줄 거야. 서윤은 명함을 받아들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지?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제 와?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서윤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점심도 안 차리고. 죄송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네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밥이나 빨리 차려. 배고파 죽겠다. 서윤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면서 생각했어요. 일주일이라고 했지.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몰랐어요. 회장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집에 남아야 할까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밀로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도 고생했지?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현관으로 나갔어요. 서윤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하네. 쓸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밥상을 거실에 차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이사장님이 투자건 최종 승인하셨어. 병원 확장 사업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어.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사장님이라는 단어에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본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호텔바에서 기다린다던 그 문자.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어요. 아이고, 잘 됐네. 우리 아들 병원장 되더니 일이 술술 풀리는구만. 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분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진행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에 이사장님이랑 저녁 약속 있어. 투자 축하 겸 회식이래.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떴어요. 입안에 밥알이 들어갔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사장이야. 매일같이 이사장, 이사장. 시어머니가 서윤을 흘끔 쳐다보았어요. 야, 넌 왜 밥을 그렇게 먹어? 입맛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어떤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 생각만이 서윤을 버티게 해주었어요.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윤은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아, 지금이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며 전화를 받았어요. 문이 닫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었어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저렇게 웃어본 적 없잖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윤은 꾹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서윤은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일치율 99.99%. 나는 정말로 회장님의 딸이야. 재벌가의 딸. 그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결심했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자.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진심을 보여준다면 서윤은 이 집에 남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내가 선택할 거야. 나를 위해서. 서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아왔던 서윤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서윤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모습을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서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고 남편의 옷을 다리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첫째 날 서윤은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소금을 안 넣은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혈압 때문에 싱겁게 했는데. 내 혈압은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병원장 부인이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텐데 이제는 그냥 관찰하듯 바라보게 되더군요. 이 사람은 날 10년 동안 이렇게 대해왔구나. 둘째 날 서윤은 남편이 퇴근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같이 외식할까? 오랜만에 둘이서.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말? 안 돼. 이사장님이랑 골프 약속 있어.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바빠.
병원 일이 많아.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서유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뭐지? 가정부? 아니면 그냥 공기? 셋째 날 서유는 우연히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피백화점 명품관 여성용 핸드백 320만 원. 320만 원짜리 핸드백. 서유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선물이었어요. 이건 누구 거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거짓말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넷째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이사장님. 네네. 저희 아들이 항상 신세지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 이사장님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 우리 아들을 잘 챙겨주신다면서. 서유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사장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시어머니가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야, 봤지? 이사장님 같은 분이 우리 아들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서윤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그분만큼만 됐어도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내가 그분만큼만 됐어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서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당신들 눈에 부족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서유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꺼내 보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재계 서열 1위 회장의 딸이야. 당신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는 재벌가의 딸. 아이러니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이 평생 만나지도 못할 수준의 집안 사람이었다니. 다섯째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양복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였습니다. 서유는 모른 척하고 저녁상을 차렸어요. 밥을 먹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잠깐 전화 받고 올게. 남편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유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베란다 문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서영 씨. 오늘 고마웠어요. 서영 씨. 이사장의 이름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기다릴게요. 서윤의 손에 쥐어진 숟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영 씨라고? 이사장님도 아니고 서영 씨? 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베란다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밥을 먹었어요. 서윤은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응? 아, 병원 직원. 남편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 처음부터 변할 사람이 아니었어.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아내를 이렇게 쉽게 배신하는 사람이 앞으로 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그날 밤 서윤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윤이요. 서윤아, 무슨 일이냐? 결정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버지 곁으로 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회장이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내가 다 준비해 둘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서윤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나만의 인생을.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강한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서유는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결심을 한 다음 날 서유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도 서윤의 결심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물을 많이 넣은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서윤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앞으로 며칠만 참으면 돼. 서윤은 몰래 짐을 쌌습니다. 이 집에서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의 사진 한 장. 고아원에서 자랄 때 유일하게 갖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엄마. 당신이 누군지. 서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짐을 다 싼 건 3일 후였어요. 그날 아침 서윤은 마지막으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약도 챙기고 남편의 와이셔츠도 다렸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껏 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으로 나왔어요. 나 오늘 늦을 거야. 저녁 필요 없어. 네, 알겠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서윤을 쳐다보았어요. 왜? 할 말 있어? 아니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말했어요. 여보. 응? 남편이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10년 전 가난하지만 꿈 많던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서윤에게 말했었죠. 서윤아, 나 꼭 성공할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서윤은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남편의 곁에는 이제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안녕, 여보. 아니, 이제는 그냥 한정우 씨. 오후가 되자 서윤은 짐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어디가? 점심은? 서윤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딜? 밥은 누가 차려?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1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모욕도 참고, 무시도 참고, 다 참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존중? 네가 뭔데 존중을 받아?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켰어요. 야,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 주제에? 제 주제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주제가 뭔데요? 뭐긴 뭐야. 고아 출신에 배운 것도 없는 게. 시어머니가 소리 질렀어요. 우리 집에 시집와서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감사해야지. 존중이 뭐야, 존중이. 서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윤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 집 나가면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 알았어?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아파트 로비를 나오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아가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처음 들어보는 호칭에 어색했어요. 그냥 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차에 타시죠. 서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뒷좌석 창문으로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10년을 살았던 집, 10년을 참고 견뎠던 집. 서윤은 그 집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인생이. 그리고 서윤이 떠난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어요. 검은 승용차가 서울 시내를 지나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집마다 넓은 정원과 높은 담장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차가 한 저택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아가씨.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이 차에서 내리자 저택의 정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직접 나와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서윤은 회장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고개 들어라. 넌 이제 내 딸이야. 당당하게 서.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 집이 내 집이다. 편하게 지내거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밖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에는 고급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만 해도 서윤이 살던 아파트 전체보다 넓어 보였어요. 여기서부터 내 방까지 안내해 주마. 회장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 한 방 앞에서 멈추었어요. 여기다. 내가 쓸 방이야. 문을 열자 넓은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전용 욕실까지.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이게 제 방이에요? 그래. 마음에 드냐?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서윤의 공간은 작은 방 하나뿐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안방을 쓰고 남편이 서재를 쓰고 서윤은 늘 구석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상상도 못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울지 마라. 이제 다 괜찮아졌어.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부터 너한테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일단 오늘은 푹 쉬어라. 네, 아버지. 회장이 나가고 서윤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드레스룸을 열어보니 이미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제 거라고? 서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에게 옷차림 타박을 받았었는데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백화점 1층에서나 볼 수 있던 고급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거울 앞에 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 재벌가 딸이 된 거구나. 입 밖으로 말해봐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씨,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아, 네. 지금 내려갈게요.
서윤은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긴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전복죽, 생선구이, 잡채. 셰프가 직접 만든 요리들이었습니다. 회장이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라. 같이 먹자. 서윤은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뭘 안 해도 돼. 40년 동안 못 해준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회장이 말했어요. 서윤아, 내일 병원에 가자. 병원이요? 건강검진을 받아야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있어. 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를 공식적으로 내 후계자로 발표할 거야.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후계자요? 저요? 그래. 너 말고 누가 있겠어. 넌 내 유일한 핏줄이야.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경영이나 사업 같은 건 배우면 돼.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천천히 하면 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이 남편과 이사장의 귀에 들어가면 세상이 뒤집힐 거라는 걸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 더 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저 새로 찾은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집을 나간 후 남편 정우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네 마누라가 집을 나갔어. 시어머니가 소리 질렀어요. 뭐요? 서윤이가요? 그래. 짐 싸들고 나갔다고. 정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요?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뭔 말을 했어. 갑자기 존중받고 싶다느니, 사람 취급받고 싶다느니, 헛소리를 하더니 나가버렸다고. 시어머니가 발을 굴렀어요. 정우는 서윤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이 몇 벌 없어져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귀중품도 사라졌습니다. 진짜로 나갔네. 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설마 진짜 나갈 줄은 몰랐는데 사실 정우는 서윤이 불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취임식 날 시어머니가 망신을 줬을 때도 최근에 이사장과 가까이 지낼 때도 서윤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니까 참아야지 가정을 위해서. 정우는 서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의대 다닐 때 생활비를 벌어다 준 것도 전문의 시험 준비할 때 모든 짐을 혼자 진 것도 다 아내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가면 어떡해. 병원장 부인인데.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받네. 정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어디 있어? 집에 와. 얘기하자.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삐진 건가? 얼마나 가겠어. 며칠 지나면 알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여자가 어디 가겠냐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서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 원장님, 이거 보셨어요? 동료 의사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제 뉴스가 떠 있었어요. 신세계 그룹, 강태준 회장 숨겨진 딸 공개 그룹 후계자로 지명. 정우는 그 기사를 읽다가
숨이 멎을 뻔했어요. 기사에 실린 사진. 그건 분명히 서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우는 손이 떨려서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강 회장의 딸 강서윤 씨는 출생 직후 화재 사고로 생이별했으나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친딸임이 확인되었다. 강 회장은 40년 만에 딸을 찾아 기쁘다며 신세계그룹의 미래를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서윤이 재벌 회장 딸이라고? 신세계그룹?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신이 속한 병원의 이사장인 민서영의 회사보다 훨씬 큰 기업이었어요. 재계 서열 1위. 그 회사의 후계자가 자신의 아내였다니. 이럴 수가. 정우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 초라하던 여자가 머릿속에 지난 1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던 서윤.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해도 참던 서윤. 자신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서윤. 그 여자가 재계 서열 1위 회장의 딸이었던 겁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사장 민서영이었습니다. 정 원장님, 기사 보셨죠?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봤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난리예요. 이사장이 말했어요. 신세계그룹이 우리 병원 재단 감사를 청구했대요. 그것도 대대적으로.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사요? 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당신 아내가 그 회장 딸이었다면서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 원장님,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이야기합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 서윤이 있다는 걸 정우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기사가 나간 후 세상이 뒤집혔어요. 정우의 병원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부인이 재벌 회장 딸이었대. 그런데 왜 저렇게 살았던 거야? 병원장이 바람 피운다는 소문도 있던데. 정우는 병원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존경과 선망의 시선이었는데 지금은 수군거림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 원장님, 이사장님이 부르십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정우는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서영 이사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앉아요. 이사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정우가 앉자 이사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이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신세계그룹에서 우리 재단 투자금 전액 회수를 통보했어요. 전액이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3천억이에요. 이사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회계 감사 결과 우리 재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들어올 수도 있대요. 횡령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정우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사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이 모든 게 당신 아내, 아니 전 아내가 그 집 딸이라는 게 밝혀진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이사장이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사장님도. 나도 뭐요? 이사장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나는 당신이 이혼할 거라고 했으니까 만난 거예요. 아내가 있는 남자한테
먼저 접근한 적 없어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사장이 일어섰어요. 이제 각자 알아서 해요. 나는 아버지랑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이사장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문이 쾅 닫혔어요. 정우는 텅 빈 이사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뭐야? 다 끝난 거야?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사장도 병원도 아내도 다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신세계 그룹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강태준 회장의 딸 강서윤 씨 첫 공식 석상 등장 예정. 화면에 서윤의 사진이 떴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고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게 진짜 그년 맞아? 엄마.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돌아보았어요. 무슨 일인데? 병원이 망할 수도 있어요. 투자금 회수에 감사해. 정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 서윤이 때문이에요. 그 집 회장이 우리한테 복수하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이가 그 회장 딸이래요. 재계 서열 1위 신세계 그룹.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고한현이 재벌 딸이라고? 고한현이 아니었어요, 엄마. 처음부터. 정우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무시하고 구박한 사람이 재벌가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년한테 한 말들. 주제를 알라고, 감지덕지하라고. 정우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보았어요. 화면 속의 서윤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답고 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서윤을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대했다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신세계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어요.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대거 참석한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서윤은 파티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한 달 전 시어머니에게 옷이 그게 뭐냐고 핀잔을 들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준비되셨습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파티장 문이 열리자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로 쏠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강 회장님 따님이래.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 신세계 그룹 후계자라며? 서윤은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이 파티장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구나.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내 첫 공식 석상이야. 긴장되냐?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옆에 계시잖아요. 회장이 흐뭇하게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서윤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샴페인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재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파티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 정우와 이사장 민서영이었어요. 정우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한 달 사이에 몰라보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민서영 이사장도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경호원에게 제지당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만나게 해줘요. 잠깐만요. 정우가 소리쳤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들여보내요. 경호원이 물러서자 정우와 민서영이 파티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우가 서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아. 서윤은 정우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을 무시한 것도, 엄마가 그런 말할 때 가만히 있었던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망하게 생겼어. 투자금 회수의 감사까지 다 끝났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서윤은 한참 동안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 자신의 청춘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취임식 날의 굴욕, 이사장과의 미래, 병원 일이라며 거짓말했던 밤들. 서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응, 기억나요? 취임식 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제를 알라고 했죠. 병원장 부인 된 거 감지덕지하라고. 서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때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내가 모욕당하는데 그냥 웃고 있었죠. 그리고 차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맨몸으로 시집 왔으니까 감사해야 한다고.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당신이 의대 다닐 때 누가 등록금 냈어요? 전문의 시험 준비할 때 누가 생활비 벌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당신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뭘 줬어요? 서윤이 물었어요. 무시, 외면, 배신. 그게 당신이 나한테 준 전부예요.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난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값싸게 버린 사람이었고 가장 비싸게 치르게 될 선택이에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경호원, 이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경호원들이 다가와 정우와 민서영을 데리고 나갔어요. 정우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하지만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파티장 문이 닫히고 정우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버렸으니까요. 괜찮으냐? 아버지 강 회장이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서윤이 미소